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후성 심근병증은 이제 심장 벽이 두꺼워져 있는 병인데요. 예전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벽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수축을 빵 하면은 이 피를 대동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의 벽, 얘가 이제 두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꺼워지면 좋은 거 아니냐? 두꺼워지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는 피를 받아들이고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이 나가는 길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교통체증이라고 하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혈류의 체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제 LVOT라 그래가지고 이제 체증이 일어나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나가는 그 길목을 이제 좌심실 유출로라고 합니다. 유출로. 거기에 이제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지니까 얘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그런 산소와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와 양분은 어디서 오나요? 관상동맥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근데 관상동맥이 만약에 좁아지면은 이게 좀 더 예민하고 심하게 가슴이 아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내강 자체가 피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저장해 품고 있는 이 내강 자체가 또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심장의 벽만 두꺼워져 있으면은 그나마 좀 다른 데가 괜찮으면 그나마 버틸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판막이라든지 그 판막의 그런 판막의 주변 구조물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동반지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비후성 심근병증은 젊은 사람의 급사의 원인입니다. 젊은 사람에서도 이제 돌연사, 갑자기 이제 젊은 사람이 사실 급사할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다, 이러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심장 쪽인데, 그 심장 쪽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돌아가시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두 번째로 유전성 심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전성 심근질환,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심근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후성 심근병증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이제 부정맥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물론 이 비후성 심근병증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져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30대 남성분인데 조금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고혈압도 없었고 대동맥 판막 이상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후성 심근병증의 딱 그 카테고리에 맞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침 환자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셨는지 사실 이렇게 확신은 잘 안 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잘 추적 관찰하시기를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어떻게 유전이 되냐면, 이 비후성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요,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이제 오토조말 도미넌트, AD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AD라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물려받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이렇게 물려받겠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 물려받는데, 엄마가 만약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여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우성이니까 이게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빠는 병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자손에서 이제 발생할 확률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예, 이게 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50%의 확률로 유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그래서 굉장히 유전이 이렇게 가족력을 잘 조사해 보면 그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서도 심장이 두꺼웠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별로 의학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방법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또 혈연 관계에 있는 어떤 친척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친척들도 다 이런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분들 중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급사의 어떤 가족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급사의 가족력이 있으면 심장 초음파는 젊어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젊은 상태에서도 사람에서도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예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ICD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이 몸속에다가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치가 만약에 이제 이게 급사하는 원인은 여기서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장치를 미리 넣어 놓으면 이런 부정맥을 딱 생겼을 때 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치 있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뭘 계속 뭔가 전기 장치를 넣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장치를 넣음으로써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인디케이션이 되면은 급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방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대학병원 가서 이 ICD 장치를 넣으시도록 그렇게 상의하고 넣어야 되겠죠. 제가 넣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병이 있으니까 혹시 이걸 넣어야 되면 반드시 권고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약간 겹칠 거예요. 겹칠 텐데, 그래도 뭐 뉘앙스가 다르고 톤이 약간 다르고, 또 내용 중에서도 아마 몇 개는 겹치고 몇 개는 좀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